미스스한 이야기. 오늘은 자신의 집 지하실에 딸을 가두고 7번이나 출산하게 만든 오스트리아 범죄 역사상 최악의 사건 요제프 프리츠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24년 1월 오스트리아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6년째 수감 중인 88세의 노인 요제프 프리츠는 가석방을 신청했습니다. 변호를 맡았던 형사 전문 변호사 아스트리드 바그너는 의뢰인은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으로 사회에 해를 끼칠 수 없다고 판단되니 감옥이 아닌 요양병원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죠. 하지만 비엔나 고등법원은 그는 오스트리아 범죄 역사상 최악의 사건을 일으킨 자로 범죄 여파가 현재까지 미치고 있는 바 단지 앞으로 위험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로 석방하는 건 불가하다며 기각했습니다. 변호사는 재판 결과에 반발하며 다음 가석방 심리에서는 100% 석방될 것이라고 예고했죠. 요제프 프리츠 역시 자신이 가석방될 것이라 굳게 믿고 있는 것인지 현지 매체를 통해 석방된 이후 오스트리아를 떠나 영국으로 이민을 갈 것이라고 차후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인터뷰에 따르면 교도소에서 우연히 셰익스피어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고 영국의 평화로우며 서정적인 풍경에 완전히 반해 이민을 결심했다고 하죠. 하지만 그 꿈은 쉽게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소식을 접한 영국의 제임스 클레벌리 내무부 장관은 2024년 3월 26일 SNS를 통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죠. 이 괴물은 결코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와 비슷한 끔찍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의 영국 여행 시도는 모두 거부될 것입니다. 참고로 영국 정부 지침에 따르면 영국 또는 해외에서 형사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12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는 영국 입국 비자가 거부됩니다. 12개월을 받아도 못 들어가는데 무기수의 입국이 가능할 리 없겠죠. 모국인 오스트리아에서 범죄 역사상 최악의 사건을 일으킨 인물로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되었으며 이민을 희망하던 영국에서도 괴물이라 거부당한 요제프 프리츠는 도대체 어떤 범죄를 저지른 걸까요? 사건의 시작은 198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49세였던 전기수리공 요제프 프리츠는 오스트리아 동부의 작은 마을 암슈테텐에 살고 있었습니다. 요제프는 아내 로즈마리와 함께 스라의 7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그 시대의 아버지들이 대개 그렇듯 과묵하고 가부장적인 성격이었죠. 특히 딸들에게는 무척이나 엄했습니다. 외출을 금지하고 하루 종일 집안에만 두려고 해서 18살이 된 셋째 딸 엘리자베트와 심한 갈등을 겪고 있기도 했죠. 안 그래도 좋지 않았던 부녀 사이는 엘리자베트가 17세 때 가출해 빈에 숨어있다가 경찰에 잡혀 3주 만에 집으로 돌아온 후 최악으로 치달는 중이었죠. 엘리자베트를 향해 고함을 지르는 요제프의 목소리가 자주 들려왔지만 이웃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했습니다. 개인의 사생활을 우선하는 오스트리아에서는 집안의 문제는 집 안에서 해결한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었죠. 주변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었던 엘리자베트는 주위 사람들에게 성인이 되면 바로 집을 떠나버릴 것이라고 말하고는 했습니다. 요제프는 이웃들과 어울리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수리공으로서의 실력은 뛰어나 주특기인 전기 배선은 물론 하수배관이나 기계장치 등의 수리를 도맡아 했죠. 동네에서 요제프의 손에 거치지 않은 집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집안 수리도 자기 손으로 했는데 특히 이쯤 2년간은 건축 자재들을 쉼없이 옮겨 나르며 대공사를 하는 듯했죠. 이웃들은 도대체 뭘 만드는 거냐고 물었지만 요제프는 그때마다 가족들을 위한 공간이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이웃들은 그런 요제프를 보며 애정 표현은 부족해도 가족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평범한 가장이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수년간 공들인 지하실 공사가 끝난 직후인 1984년 8월 29일 요제프는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엘리자베트에게 지하실에 문을 달아야 하니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엘리자베트는 아버지와 단둘이 있는 게 불편했지만 집안에 다른 가족은 없었죠. 아버지의 뜻을 거역할 수 없다고 판단한 엘리자베트는 함께 문짝을 들고 지하실로 따라 내려갔습니다. 요제프는 본래 방공호 목적으로 지어졌던 지하실을 완벽하게 개조했다며 1m 두께 책장 뒤에 숨겨져 있던 철문을 보여주었죠. 비밀번호를 누르자 전동식 철문이 열리며 미로처럼 좁고 커다란 통로가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은 좁고 긴 복도와 총 8개의 철문을 지나 가장 안쪽에 마련된 방에 도착했죠. 밤에는 침대 및 식탁 같은 기본적인 가구도 갖춰져 있었습니다. 욕실과 작은 주방도 딸려 있었죠. 자신이 살던 집 지하에 이런 공간이 있는 줄 꿈에도 몰랐던 엘리자베트는 신기한 듯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요제프는 문을 끼우는 동안 움직이지 않고 잡고 있어달라고 엘리자베트를 유인한 뒤 방심한 틈을 타 에테르를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아 기절시켰죠. 기절했던 엘리자베트가 정신을 차렸을 때 눈앞에 보인 건 아버지가 아니라 성욕에 눈이 돌아간 괴물이었습니다. 사실 엘리자베트가 괴물을 마주한 건 그때가 처음이 아니었죠. 사실 엘리자베트가 11세였던 1977년부터 요제프는 엘리자베트를 괴롭혀왔습니다. 그러다 딸이 점점 더 성장해 성인이 되어 집을 떠날 시기가 다가오자 초조해지기 시작했고
했고 17세 때 엘리자베트가 가출해버리자 지하실의 괴주에 딸을 가둬둘 벙커를 만들기로 결심한 것이었죠. 공사 과정에서 요제프가 가장 많이 신경 쓴 것은 비명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완벽한 방음 시설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눈을 피해 엘리자베트를 가둬놓을 장소를 확보하는 한편 자신의 범죄를 영구적으로 은폐하기 위해서였죠. 울부짖는 딸을 상대로 태연하게 범죄 행각을 벌인 요제프는 지하실에서 올라와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엄마인 로즈마리는 딸이 말도 없이 사라질 리 없다며 가출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이미 1년 전에도 가출했던 전적이 있었기에 경찰들은 믿어주지 않았죠. 엘리자베트 본인이 주변에 늘 집을 떠나고 싶다고 이야기했고 성인이 되기 직전인 18세의 나이였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가출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결국 로즈마리는 경찰의 도움을 포기하고 직접 딸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죠. 자신의 집 바로 아래에 딸이 갇혀있을 것이라곤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채 말이죠. 요제프는 거의 매일 지하 벙커로 들어가 엘리자베트를 괴롭혔습니다. 엘리자베트는 몇 차례 탈출을 시도했지만 미로 같은 복도에 철문이 2중 3중으로 설치돼 있었고 비밀번호도 각기 달라 빠져나가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죠. 필사의 탈출 시도가 실패로 돌아갈 때마다 요제프의 괴롭힘 수위는 더 높아졌습니다. 지하실에는 창문도 없어서 요제프가 스위치를 켜주지 않으면 하루 종일 어둠 속에서 시간을 보내야 했죠. 엘리자베트는 스스로 화장실에 가거나 목욕조차 할 수 없었고 벙커에 갇힌 채 오직 요제프가 가져다주는 음식과 필수품으로 연명해야 했습니다. 이런 시간이 한 달 정도 지나자 더는 반항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죠. 그 사이 로즈마리는 딸을 찾아다니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포기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직감한 요제프는 엘리자베트에게 편지를 쓰라고 협박했죠. 강제로 작성된 편지에는 가족과 함께 사는 게 싫어서 친구와 함께 지내기로 했다는 가출 이유와 몇 가지 당부와 경고가 적혀 있었습니다. 제발 부탁이니 나를 찾아다니지 마세요. 계속해서 찾아다닌다면 이 나라를 떠나버리겠어요. 요제프는 엘리자베트가 편지 속에 암호로 구조 요청을 한 것은 아닌지 철저히 체크하고 독일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브라우나우아민에서 발송된 것처럼 꾸몄죠. 편지를 받은 로즈마리는 딸이 영영 떠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찾아다니는 걸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제프는 엘리자베트의 편지를 경찰에게 전하며 아무래도 딸이 사이비 종교에 빠져 가출한 것 같다고 말했죠. 조작된 편지 한 통으로 엄마도 경찰도 수색을 포기하게 만드는데 성공했습니다. 경찰 입장에서도 부모가 찾기를 원하지 않고 성인이 굳이 돌아오고 싶어하지 않는다면 수사를 계속할 수 없으니까요. 이후 요제프는 장장 24년간 최소 일주일에 3회씩 지하실에 내려가 엘리자베트를 유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엘리자베트는 총 8번의 출산을 해야 했죠. 처음으로 임신한 것은 감금된 지 2년 만인 1986년 9월경으로 임신 10주 만에 유산했습니다. 차디찬 지하실 바닥에서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지 못한 엘리자베트는 엉망이 된 몸 상태로 1989년 첫째 아이 커스틴, 1990년 둘째 아이 스테판, 1992년 셋째 아이 리사를 연달아 출산했고요. 셋째 리사가 앞선 아이들과 달리 목청이 너무 좋아 울음소리가 지하 벙커 밖까지 새어나오자 요제프는 당시 생후 5개월이었던 리사를 엘리자베트가 집 앞에 버리고 간 것으로 꾸며 입양했습니다. 1994년 2월 넷째 모니카가 태어났을 때도 같은 수법으로 자신의 딸로 입양했죠. 더 끔찍했던 것은 지하 벙커에는 방이 한 칸뿐이라 요제프가 엘리자베트를 괴롭히는 모든 과정을 아이들이 그대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견디다 못한 엘리자베트가 공간을 분리해달라고 요구하자 요제프는 지하실을 중축하기 시작했고 10년에 걸쳐 4개의 방을 더 만들었죠. 공사에는 엘리자베트와 아이들도 동원되었는데 도구나 장비는 주지 않았고 맨손으로 땅을 파게 만들었고요. 이러는 동안에도 요제프의 만행은 계속되었고 1999년 5월 5번째 출산을 하게 됩니다. 엘리자베트는 쌍둥이를 출산했는데 한 명이 태어난 지 사흘 만에 죽자 요제프는 지하실 보일러에 시신을 집어넣어 대충 화장해 버렸죠. 나머지 한 명인 알렉산더는 지상으로 데리고 올라가 1997년 8월 입양했습니다. 이번에도 가출한 엘리자베트가 집 앞에 아이를 버리고 간 것처럼 연출했죠. 엘리자베트는 2002년 12월 7째인 필릭스를 낳으면서 지하 벙커 안에서 총 4명의 남자아이와 3명의 여자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중 지상으로 올라간 리사, 모니카, 알렉산더는 요제프가 입양해 자신의 아이로 삼았죠. 하지만 지하실에 남겨진 커스틴, 스테판, 필릭스는 태어나 단 한 번도 햇빛을 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지하실에 남겨진 셋은 오랜 감금 생활로 인해 영양실조와 발육 부진을 겪고 있었고 예방접종이나 필수 백신도 맞지 못해 각종 지병을 달고 살았죠. 사회와 가정을 거치지 않아 언어 능력이 현저히 떨어졌고 지적장애 등 정신적 문제도 겪고 있었고요. 엘리자베트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아이들을 어떻게든 교육시키고 지키기 위해 지하실에 텔레비전을 설치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요제프가 선심 쓰던
쓰듯 던져주고 가는 몇 권의 책과 장난감을 가지고 아이들을 직접 가르쳤죠. 하지만 열악한 환경에서 홀로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빈집도 아니고 가족들이 살고 있는 집 바로 아래에서 어떻게 긴 세월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범죄 행각을 이어갈 수 있었을까 싶죠. 가족들의 증언에 따르면 요제프는 집안에서도 무자비한 독재자였기 때문에 지하실 주변에 얼씬거리지 말라는 명령을 감히 거역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지상의 가족들조차 이미 완벽하게 심리적으로 지배된 상태였던 것이죠. 또한 방음시설이 너무나 완벽해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었던 아내는 물론 집에 새들어 살던 사람도 요제프의 이중생활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감금된 지 24년째가 되던 2008년 4월 19일 지하실에서 19세가 된 첫째 딸 커스틴은 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엘리자베트는 커스틴을 병원에 데려가 달라고 애원했죠. 요제프는 커스틴이 사망할 경우 시신을 처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해 커스틴을 병원 앞에 버려두고 와버립니다. 의료진들은 커스틴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신원 파악이 되지 않자 경찰에 신고를 하죠. 이때 경찰은 커스틴의 옷에 엘리자베트가 사랑한다고 쓴 글귀를 단서로 20여 년 전 사라진 엘리자베트 실종 사건과의 연관성을 수사하게 되었습니다. 수사망이 좁혀오고 있다는 것을 직감한 요제프는 2008년 4월 26일 엘리자베트와 지하에 감금했던 세 아이들을 데리고 지상으로 올라왔죠. 그리고 아내 로즈마리에게 24년 만에 우리 딸이 돌아왔다고 뻔뻔한 거짓말을 했습니다. 엘리자베트는 요제프의 거짓말에 말을 맞출 수밖에 없었죠. 입을 잘못 놀렸다가 아이들을 모두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경찰은 요제프를 믿지 않았죠.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갑자기 엘리자베트가 돌아온 것도 말이 안 되지만 무엇보다 커스틴의 신원이 등록되지 않은 점 사랑한다고 말할 정도로 애정 있는 엄마가 아이의 상태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내버려 두었다는 게 말이 안 되었으니까요. 결국 경찰은 집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요제프는 경찰이 수색 끝에 지하 벙커로 들어가는 문을 발견하자 그대로 입을 다물었죠. 경찰은 유전자 검사를 통해 요제프와 엘리자베트 사이에 자녀들이 있음을 확인한 뒤 두 사람을 격리한 채 신문을 이어갔습니다. 엘리자베트는 경찰에게 요제프를 다시는 만나지 않게 해주겠다는 다짐을 몇 번이나 받은 뒤 긴 세월 자신과 아이들이 겪었던 일을 고백해줘. 엘리자베트의 11시간에 걸친 증언은 훗날 재판 과정에서 주요 증거로 사용되었습니다. 내용이 너무나 참혹해서 배심원이 한 번에 2시간 이상 보지 못할 정도였다고 하죠. 오스트리아 사법 역사상 최악의 사건은 이렇게 만천하에 공개되었습니다. 전세계 주요 언론들은 지옥 괴물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오스트리아의 한 가정집 지하에서 일어났던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 앞다퉈 보도했죠. 체포된 요제프 프리츠는 곧바로 기소되어 법정에 섰습니다. 변호인 루돌프 마이어는 요제프는 괴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크리스마스에 요제프가 지하실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 크리스마스 트리를 가져다준 일화까지 공개하며 변호를 했지만 이걸 듣는 일반 사람들에게도 판사에게도 검사에게도 변명으로 들릴 뿐이었죠. 검사 측은 오래전 삭제된 요제프의 과거 범죄 경력도 공개했습니다. 요제프는 30대 초반이었던 1967년경 24세 간호사의 집에 침입해 목에 칼을 들이대고 위협하며 성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있었죠. 15년이 지난 범죄 기록은 삭제하도록 하는 오스트리아 법에 따라 나이가 들면서 전과가 없어졌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2009년 3월 19일 배심원단의 빠른 판결로 요제프는 15년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죠. 사형제가 폐지된 오스트리아에서 종신형은 극악무도한 범죄자에게 내리는 법정 최고형에 해당합니다. 엘리자베트에게 일어난 비극은 당시만 해도 집안에서 일어난 일은 집안에서 해결한다는 의식이 팽배하던 오스트리아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사건을 통해 가족 내부에서 벌어지는 범죄가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하고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여러 방안도 내놓았죠. 해당 사건의 영향으로 공포영화 거린 더 베이스먼트와 룸 등이 제작되기도 했고요. 요제프가 교도소에 수감된 뒤 엘리자베트와 6명의 자녀는 오스트리아 북부의 작은 마을로 이주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6명의 자녀 모두 지적 장애 등 다양한 신체, 정신적 문제를 겪고 있어 평생 보호가 필요한 상태라는 점이죠. 엘리자베트를 비롯해 자신이 낳은 모든 자녀들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가석방 자격을 얻게 되자마자 다시 세상에 나올 준비를 하고 있는 용서받지 못할 괴물 요제프 프리츠 사건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